뭐 하루 이틀 마지막 날에는 사실 안 출근해도 되거든요. NC는 입사하시려면 가장 명확하지만 어려운 길일 수 있는데, 네,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루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 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합격을 하고 저희가 막 연락을 취해서 합격생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합격을 하고 진짜 업계에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좀 하면서 음, 자유롭게 좀 이제 준비를 하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루다님께서 어떤 회사와 어떤 직무를 가지고 계신지 이제 그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NC소프트에서 사업 PM 일하고 있는 루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신 지가 이제 한 뭐 1년 남짓 되셨나요? 네,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취업 전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게임 업계를 준비하게 됐었었는지, 그때 가졌었던 상황이나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취업 준비를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거였고, 따로 뭐 어디서 일을 했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업계를 고르려고 하다가 이제 광고를 보고 뭐 이브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런 것들 도와준다고 처음에 블로그로 봤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나서 게임 업계 준비하는데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음, 처음 이브나이로 취업 준비를 아예 같이 시작하게 됐었고요. 어, 근데 게임 업계에 관심을 갖긴 했지만 제가 게임 이력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그냥 오히려 약간 다른 평범한 사기업 준비하는 취준생들 같이 뭐 그런 뭐 영어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만 있었지 게임을 많이 해봤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음, 근데 게임 업계라는 곳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한번 이제 상담을 받고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음, 정리를 하면 이 취업 준비 기간에 뭐 다른 업계나 다른 일을 했던 이력이 있는 건 아니었고, 게임 업계가 그럼 첫 직장인 셈이신 거예요? 아, 뭐 다른 곳에서 인턴 같은 걸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관련 업계는 아니고. 관련 업계는 아니고. 네. 그러면 게임 업계에 이제 첫 발을 들이시고 나서 막상 돼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는 어떨까 모르고 있다가 업계인이 되고 나서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제 게임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가 일단 뭐 자유로운 약간 근무 환경이나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뭐 근무 복장 자유롭고 좀 기업 문화도 유연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한 거하고 어느 정도 일치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기대만큼 거의 좀 흡사하셨던 거네요. 네네. 어, 만족스럽습니다. 그 듣던 대로라서 좀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계신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를 조금 더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지원자 입장에서는 공고가 떴을 때 먼저 손이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회사랑 뭐 비교를 했을 때 뭐 매력이나 강점이나 이런 게 이제 사원으로서 느껴지는 게 있다면 음, 저는 일단 뭐 NC소프트가 워낙 이름 있고 큰 회사이기도 하지만 좀 일단 가지고 있는 IP들이 되게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특히 MMORPG를 엄청나게 주축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의 전문 분야를 들어가면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하는 점이 좀 끌렸었고요. 또
제가 듣기로 라이브 서비스 하는 걸 배우기에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들어서 그런 점에서도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회사 내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은 겪어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부가부가 심하다고 듣기는 했는데, 일단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 기준으로는 뭐 의견도 조금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그런 거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소통하는 데에 신입이어도 다 경청을 해주시는 분위기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네요. 네네. 그러면 NC는 입사 첫날 어떻게 되나요? 뭐 교육을 받으시나요? 네. 입사 첫날 그 뭐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HR에서 준비해 주시는 교육이 따로 있고, 그런 거 끝나고 팀에 들어가고 나서도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메이트라고 해서 이제 멘토 같은 분도 한 분 붙여주세요. 아, 입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멘토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럼 멘토님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어떤 기업에는 보니까 멘토랑 뭐 식사도 하고 뭐 진짜 짝을 잘 지어줘서 계속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게 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음, 제도 같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처음 입사하는 신입으로서 그 당시에 좀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런 것도 혹시 있으셨나요? 뭐 문제나 어려움은 항상 많은데, 뭐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시작할 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보고하는 게 어렵다던가, 발표하는 게 어렵다던가, 음,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네, 저는 그래도 좀 발표하는 것도 어렵고, 보고하는 거는 뭐 그렇게 엄청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은 아니어서 의견만 확실하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데 발표는 아무래도 좀 더 보여지는 거에 신경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발표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음, 그러면 혹시 지금은 조금 더 괜찮으셨나요? 같아요. 네, 그래도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 주변 동료분들은 거의 또래이신가요? 저희 팀 기준으로는 제가 그래도 좀 어린 편이고, 한 30대가 제일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30대 초가 그럼 중간 정도 되는 나이대인가요? 네, 지금 있으신 부서에서는? 네, 30대 초중. 음. 위로도 더 있으시고, 뭐 20대도 있으시고, 좀 다양하긴 한데, 가장 많은 값은 30대이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루다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출근 딱 하시면 하루 업무 스케줄이 어떠신지, 아직은 가보지 않은 예비 후배들에게 들려준다 생각하시고, 좀 음. 하루 일과를 좀 상세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들려주시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어떠신가요? 저희 부서는 일단 비행을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네. 매출 지표 같은 게 가장 중요해서 출근하면 뭐 데이터 같은 거 보면서 매출이 얼마 나왔고 어느 상품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냈고 이런 거 확인하는 편이고요. 음, 그러고 나서 그날 그날 업데이트 관련해서 뭐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 작성하고 상품 관련 안내 같은 것도 저희 팀에서 적기 때문에 상품 관련 안내나 뭐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 제작도 하고요. 또 BM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BM을 어떻게 기획할지 써서 그런 거는 기획자분들, 개발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개발분들이랑 회의도 많이 다니고요. 개발분들이랑 협의가 되면 이제 그렇게 나온 기획서나 기획자분들이 작성해 주신 거 바탕으로 상품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도 뭐가 엄청 많이 바쁜 것 같은데요. 아, 네. 이게 PM 역할이 특정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부서랑 여러
곳과 다 협업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PM은 다른 부서, 유관부서랑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고, 논의를 나눠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이 이렇게 서비스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스케줄이 나가고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여쭤보실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답변 드려야 되고, 저희가 요청드릴 것들도 있고 해서 많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의가 혹시 많은 건가요? 회의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내부, 저희 팀끼리도 회의 많이 하고요. 이제 음, 뭐 전체적인 업데이트 플랜을 짤 때나 뭐 주차별로 어떤 상품이 나갈지 기획할 때나 모여서 회의할 때가 많은 편이고 또 그런 거 안건을 기획분들이랑 논의할 때도 기획분들이랑 회의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저희가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제 다 뭐 플랫폼 쪽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있고. 그러면 업무를 하루가 이렇게 긴데 야근을 하시기도 하나요? 네, 야근은 안타깝지만 좀 있는 편이고 그래도 유연 출퇴근 제도가 있어서 야근하면은 다 근로 시간이 잡히고 그러면 뭐 다른 날에 조금 더 늦게 출근해도 되고요. 전날에 굉장히 늦게까지 야근했다 그러면 다음날 거의 오후 출근하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율 출퇴근제인가요? 네, 자율 출퇴근제예요. 그러면 그게 한 달을 맞춰서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뭐 많이 했으면 내일 그걸 그만큼 적게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한 달 기준이고 한 달 동안 채워야 되는 근로 시간이 한 달에 근로 일수 곱하기 8시간이다 하면 음, 그걸 이제 한 달 안에서 자유롭게 채우시면 되고 사실 바쁘다 보니까 월말 되면 이제 근무 시간이 다 차여서 뭐 하루 이틀 마지막 날에는 사실 안 출근해도 되거든요. 이미. 그런 식으로 휴가를 쓰기도 해요. 월말 되면. 데이오프라고 그러는데 음, 저절로 휴가가 아니라 그렇게 쉴 수 있어요. 어, 어떻게 루다님은 그런 경우에 좋으세요? 아니면 앞에 일을 많이 해서 힘드세요? 어떠세요? 저는 데이오프 좋아해요. 그래서 월 초에 많이 일하게 되면은 항상 많이 일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휴가 벌었다 생각하고 월말에 좀 편하게 쉬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한 달에 이제 워킹데이가 20일 정도인데 조금 바쁜 날이 며칠 있지만 대신에 쉬는 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너무 좋죠. 워라벨이 그렇게 어쨌든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워라벨은 좋다고 느끼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일한 만큼 다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음,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음, 내가 쓰고 보상이 없으면 좀 속상할 법도 하지만 이거는 다시 네. 나에게 더 또 기분 좋은 날을 만들어주니까. 바쁜 시즌하고 안 바쁜 시즌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바쁜 음, 시즌에 좀 열심히 일해놓고 안 바쁜 시즌에는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그죠? 네. 사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조건이 그런 자율 출퇴근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점 때문에 처음 게임업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안 그래도 이제, 어, 야근 얘기를 여쭤봤던 게 이제 보상에 관련해서 이제 보상 타임, 이제 음. 회사에 있는 복지가 뭐뭐가 있는지를 네.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했었는데, 하나 나왔네요, 벌써. 자율 출퇴근제. 그러면 지금 회사에 어떠한 복지들이 있는지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복지가 좋은 편으로 그래도 유명한 것 같은데,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구내식당 있고, 구내 카페 있고, 구내식당은 점심은 무료고요. 아침, 음, 저녁은 3,000원 음, 자감되고, 그리고
국내 카페도 있는데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 그다음 복지 포인트는 1년에 200만 원인가? 음. 뭐 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회사 안에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고, 또 라이브러리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경치도 좋고, 그래서 거기 가서 쉬고, 책 읽기도 좋고, 헬스장 있고, 헬스장에서 저희 전문 PT 선생님이랑 필라테스 선생님들 계셔서 그런 거 신청하면은 헬스나 필라테스 수업 들을 수 있고, 스파 있고요. 어. 네, 뭐, 이 정도? 아, 웨딩홀 있고, 웨딩홀은 나중에 이용을 하실 생각인가요? 웨딩홀 기회가 된다면, 네. 와, 실제로 근데, 결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근데 헬스장이 있다란 얘기는 겉으로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PT 네네. 선생님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아, 네, 전문 PT 트레이너분들이랑 필라테스 선생님들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수업을 받는 건 1대1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대1도 있고, 2대1도 있어요. 그것도 무료인가요? 아, 무료는 아닙니다. 바깥에 시중 트레이닝 그 센터보다는 저렴한 거예요? 네, 훨씬 저렴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세 가지 타임으로 있어서 원하는 때로 신청해서 할 수,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그럼 해보셨어요? 운동?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나요? 이용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음, 그러면 그거는 추첨 선착순 뭔가요? 이용 엄청 경쟁률. 추천제예요. 아, 그래요? 네. 또 그런 추첨으로 하는 또 당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경쟁률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신청을 네,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되게 회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루다님은 그 안에서 라이브러리 안에서 책을 읽는 걸 가장 좋아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상과 관련해서 연봉이나 이런 보상 체계가 뭐 이전에는 인턴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뭔가 그때와 그래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인턴 했던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인턴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서 지금 만족스럽고요. 네. 음, 그러면 취업을 할 때 원했던 수준보다는 좀 더 높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거의 원하던 기업 1순위에 속했어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런 복지나 연봉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막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싫어서 이런 게임 업계로 오면 좀 하는 만큼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또 매력을 느끼시고 지원을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네. 혹시 하시는 그 업무에서 좀 성취감이나 성장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뭐, 기획한 BM이 그대로 게임에 적용돼서 나갔을 때, 뭐, 그게 매출로도 좋은 성과를 얻으면 더 좋고, 고객 반응이 좋았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고객 반응이 좋은 거는 보통 어떤 걸로 지표를 내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매출이고,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비유라고 해서 구매한 분들이 많을 경우, 뭐, 꼭 비유나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온 게 아니더라도 일단 BM을 기획할 때는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했냐가 있는데, 목표했던 그 타겟층이 반응을 했다던가, 뭐 음, 그게 컨텐츠로 이어져서 컨텐츠가 좀 활성화가 됐다던가, 이런 목표한 게 지표로 나왔을 때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일의 원동력이나 성취감의 연결이 바로바로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하신 이 사업 PM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생기시나요? 어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는 직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 PM이 좀 매출에 신경을 계속 곤두세워야 되는 음,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있으세요? 네, 뭐, 매출 압박 받을 때, 매출이 잘 나와줘야 하는데, 이제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올 때,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원인 분석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개선하고, 다음 상품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서 어느 정도 항상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또 팀원들이랑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어떤 좀 자주 강조하는 업무 스타일이나 뭐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회사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FM이다 아니면 좀 유동적으로 이런 걸 하길 원한다, 뭐 좀 그런 회사만의 업무를 음, 지향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저 연차 친구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많이 얘기를 하길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음, 실제로 담당하는 게임을 가장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많이 해보라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 역시 게임 회사 안에서 게임을 계속 많이 해보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입사했다 네. 끝이 아니라 게임을 계속 많이 해봐야 된다고. 계속 많이, 뭐, 다른 게임 레퍼런스를 위해서 다른 게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자기가 담당한 게임은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하루에 그럼 게임을 어느 정도 하세요, 루다님? 뭐, 회사에서도 항상 켜놓고 있고, 집에 와서도 하고, 버스 안에서도 하고,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게임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만 많이 하는 편이어서 다양하게는 안 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하게 해봐야 돼서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혹시 해보지 않았거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 아닌 거는 하는데 게임인데도 일같이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네. 가끔은 이게 직업병 같이 돼서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지 못하고 계속 분석하게 되고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니까 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분석할 대상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게임이니까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하긴 왜 연예인들도 가수인데 노래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이 되면 직업이 조금은 되면. 누구나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지금 업무나 직무가 마음에 잘 좀 드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취가 있으시고 다음 스텝에 대한 목표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는 일단 제가 담당하는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잘 알고 좀 BM 기획하는 실력도 쌓아서 나중에는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음, 네, PM 직군은 뭐 IT 업계 같은 데 다 있어서 뭐 좀 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를 쌓아서 다른 업계에 가서 PM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많이 얻어가서 다음 기업에도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뭐 보직이 변경되든 아니면 회사가 변경이 되든 게임 업계 내에서는 계속 좀 더 성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뭐, 좀 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아직 배우는 입장이니까 맡은 거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만약에 NC에 이제 지원을 하려는 네, 누군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회사는 뭐 면접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들어와서는 이런 걸 좀 더 잘 해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NC는 입사하시려면 가장 명확하지만 어려운 길일 수 있는데, 리니지 RP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오, 네. 명확하네요. 네, 그렇지만 어렵죠. 그만큼 리니지 많이 분석하는 하시. 눈을 가지고 또 많이 해보는 게 어느 회사를 음, 들어가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사게임 많이 해본 지원자를 좋아하는 건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회사 생활 관련해서 여쭤봤었고, 이제 이브나이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여쭤볼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좀 해보고자 해요. 네, 게임을 원래 이제 하고 싶은 하던 게임만 주로 했었다라고 했는데, 네, 수업 들으시면서는 다양한 게임을 아마 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아마 좀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막 네. 여러 게임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고, 저는 좀 한 게임 깊게 하기보다는 그냥 양으로 승부하자 해서, 음. 뭐, 그 당시 모바일 게임 순위권 10개 있는 건 일단 다 깔아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양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게임들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가면 이 정도면 하면 됐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다음 게임을 한다던가 뭐, 약간 한 달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씩은 그 게임에 한번 쭉 네네. 해봤다라는 거군요. 네. 준비하는 기간에는 진짜 계속 게임 플레이 해보고, 분석해보고, 관련 기사 많이 보고, 유튜브 보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브나이 수업을 이제 처음에 하기로 결심을 하고 네.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말씀을 막 하고 그러셨어요? 이제 나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네. 뭐, 게임업계 준비하려고 컨설팅 같은 거 받는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수업은 시작하고 따라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셨어요? 네. 저는 수업 처음 선생님도 굉장히 좋으셨고, 음.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주셔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니까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중간에 조금, 중간이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쯤일까요? 네, 포트폴리오쯤. 그쯤부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네, 그때부터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중간에 좀 수업 쉬기도 했었고, 중간에 살짝 홀딩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일이 있어서 아니면 조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쉬셨나요? 이게 원래 시즌이 약간 있잖아요. 취업도 공고가 많이 나오고 싹 내려가고 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공고가 다 나와서 결과가 다 나오고 끝나고 나면 이제 공백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때 다음 시즌 준비하기 전까지 조금 약간 지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동안에 음,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좀 쉬었었고,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재시작? 네. 근데 수업이나 공부를 쉬긴 했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게임은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계속 네. 준비를 잘 하고 계셨던 거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세뇌를 하면서 지금은 노는 게 놓지 아니라 않으면 되겠네요. 취업 준비하는 거다.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수업에 다시 돌입을 해서, 그 기간 동안 배웠던 거 중에 기억에 남는 구간들이 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잘 배웠다 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잘, 다 잘 배웠던 것 같아서 다 좋았는데.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네네. 포트폴리오 디자인 같은 것도 하나하나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음, 게 미숙한 게 많았는데 되게 세세한 것까지 잘 봐주셔서 그런 게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원하려면 이제 사정과제도 다 있고 하니까 포트폴리오를 진짜 하루에 한 개씩은 찍어내야 되는데 어, 그때마다 수업을 들을 순 없으니까 처음 음. 수업 받을 때 딱 알려주셨던 거 제대로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사정과제를 이제 혼자서 만들어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데 도움이 같은 많이 됐어요. 것들도
코칭을 많이 해주셨나 보네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내용 구성 같은 것도 그렇고, 처음에 잡아주셨던 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저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포포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피드백을 받고 또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런 횟수가 정말 많았나요? 네, 저는 거의 수업 절반 정도는 포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더 괜찮아지고 있구나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만들었던 거랑 나중에 만든 거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죠. 피드백은 보통 어떻게 해주시나요?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뭐 구성을 해서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나요? 네, 내용 구성도 많이 봐주시고, 특히 제일 내용 구성 같은 건 근데 이제 처음에 많이 잡아주시면 나중 가서는 다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저 혼자서도 나중 가면 할 수 있는데 뭐 도움되는 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보통 제안이나 뭐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니까 아이디어나 의견 같은 거를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 주시면 그런 거 토대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음,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계속 제공을 해주시는 거네요.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너무 0에서 시작하면 진짜 막막하니까. 네, 맞아요. 음, 일단 혼자서는 제가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 주실 때 그런 거를 방향성을 잡아주시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요. 정말로 답은 알려주시진 않나요? 네, 답은 알려주시지 않아요. 네, 생각하는 힘을 계속 기르게 해주시긴 하는데, 저희 이브나이 선생님들이 네. 진짜로 답을 알려주시진 않고,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방향을 가져보렴,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일할 때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해내는 연습이 네, 필요한데 어렵잖아요. 맞아요. 주위에서 옆에서 끌어주면 또 할만한데, 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단기간에 성장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이제 또 들으면서 우리가 수업만 들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이제 네. 그거 외에 또 취업 과정 동안에 좀 스스로 했던 다른 노력들이 또 있다면 루다님은 어떤 걸 하셨었나요? 저는 일단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봐서 음, 매일매일 관련 기사도 읽고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사 보는 건 필수로. 네, 매일매일 했었어요. 기사는 거의 루틴화 될 만큼 그렇게 자주 보시고, 포트폴리오 계속 피드백 받으시고, 네. 그걸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하셨나요? 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공고도 저는 많이 살펴봤었는데, 음, 꼭 정말로 갈 생각이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한번 자격 요건이나 하는 업무나 이런 거 보고 자기소개서를 직접 적어보고 그 과정에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기사 찾고 이런 과정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뭐 어차피 지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지원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의미로도 지원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최종 합격하기까지의 이전의 면접이나 서류를 제출하고 탈락한 경험들이 한두 번은 아니시잖아요. 보통 다 네, 수번은 다 탈락하고 정말 마음에 맞아요. 드는 곳에 딱 가게 되는데 네. 루다님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서류는 뭐 거의 20번 이상 탈락했을 것 같고, 음. 면접도 10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러면 준비가 좀 덜 됐어도 면접이나 서류를 일단 넣어보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 다 포함된 거죠. 네, 저는 지원은 무조건 그냥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이브나이 수업 들은 지 한 달 차인, 뭐, 3주 차인가? 한 달 차밖에 안 됐을 때도 공채까지 다 넣었었어요. 그러면 물론 다 떨어졌지만.
그럼 첫 면접을, 그러니까 서류가 통과돼서 면접까지 가게 된 거는 수업을 듣고 얼마 만에쯤 됐었나요? 기억이 나세요? 그런데 좀 운이 좋게 그때 처음 한 수업 두 번 듣고인가 넣었던 것 중에 한 군데가 서류가 붙었어서 그때 면접을 보긴 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음. 그때는 포폴도 완성이 된 상태였나요? 아니요, 아, 포폴도 아무것도 없이 지원했는데 사전과제가 있었어서 음, 사전과제만 만들어서 제출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면접은 좀 어땠어요? 그때 면접은 거의 완전 망했던 것 같은데, 준비한 시간도 너무 짧았고,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랑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부족한 게 정말 많았었어가지고, 잘 못 봤었고요. 대신에, 저는 면접 보고 나면 항상 그 질문 복기하고, 제가 음, 했던 답변 같은 거를 적어서 선생님께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까요?를 물어보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그 방법? 네, 그래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 알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면접 경험이 다 하나하나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진짜로 수업 외에 정말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노력 중에 제일 좋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실전에 부딪혀서 얻는 경험은 어디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네, 맞아요. 그래도 떨어지는 거 상관없이 일단 넣어보고 가서 경험해보고 오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용기가 더 컸네요. 사실 그러기 그렇게 쉽지도 해도 않잖아요. 맞아요. 면접 가기 전에 좀 막 가기 싫고 하긴 한데 그런 거 이기고 갔다 오면 확실히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 뭐 음.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서 다음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계속 부딪힐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루다님. 감사합니다. 끝내는 정말 좋은 기업에 이렇게 네. 들어가게 된 스토리가 생긴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뭐, 아, 이제는 툭 치면 툭 대답이 나올 수준으로 내가 정보나 인사이트가 찼구나. 딱 이런 딱 느낌을 받았을 때라든지 그런 게 순간이 있었나요? 이제 좀 내가 어느 정도 해내는 것 같아. 음. 저는 면접은 항상 자신이 없었었는데, 그래도 딱 눈에 띄는 거는 서류 합격률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거는 처음 준비했을 때보다, 네. 그럼 그거는 전반적으로 서류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아니면 특정하게 뭐 어느 부분이 더 좋아져서인 것 같다. 이게 있어요? 서류 자체도 좋아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나중에는 훨씬 더 보강을 했고, 사전과제도 대부분 있는데, 사전과제 같은 것도 처음 지원할 때보다 퀄리티가 좀 있어졌고, 그러다 음, 보니까 그게 실제로 좋은 서류 합격률로 나타났던 것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많이 해보는 걸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게임톤을 했었어서, 음, 게임톤 하는 게임톤 얘기를 서류에 굉장히 많이 써먹어서 그것도 좀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게임톤에 대한 얘기를 안 그래도 좀 여쭤볼 참이었는데 마침 아,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게임톤 같은 경우가 실제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 네, 상태로 투입돼서 게임톤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제작을. 네, 네. 그러면 실제로 해보니 뭐 게임 회사에 들어왔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 흐름이 거의 흡사한가요? 비슷한 느낌이 드나요? 네, 거의 흡사하고, 게임톤 할 때도 일정이 많이 촉박했었는데, 음, 실제는 더 촉박하다. 촉박하다. 네, 그때도 사업 PM으로 참가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좀 같은 팀원들이랑 호흡이 잘 맞았어요? 네, 저희는 팀원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서, 뭐 음, 다들 한 번씩 싸운다던데 저희는 싸운 적도 없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면접 보실 때 게임톤 얘기가 많이 오고 갔나요? 게임톤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거기서 뭐 무슨 역할을 하고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네, 무슨 역할 했고, 그때 무슨 업무를 했었고, 음, 그런 것들이었고, 실제로 저는 게임톤에서 했던 거 포트폴리오로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포트폴리오 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 음. 그러면 루다님 생각하실 때는 그 게임톤을 한 경험이 이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40%? 또 지분은 차지하는 것 같다. 네, 음, 그래도 하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까 궁금해서 많이 네. 질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임톤을 포함해서 이브나이 수업 들으셨던 걸 포함해서 이제는 업무를 봤을 때 네. 업무에서 배웠던 것들이 진짜 이게 이렇게 쓰이네 하는 것들도 있으셨어요? 어, 일단 사업팀이 좀 다른 직군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음, 일정 같은 거 맞추는 게 중요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고 하나? 그렇거든요.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래서 게임톤 할 때도 워낙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뭐가 돼야 되고 뭐야 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좀 조율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실제 업무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조율을 하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게 실무에서도 네, 진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좀 전달을 하고 네, 네, 동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좀 맞아요. 잡혔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음, 그러면 또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도 좀 아직도 그 덕에 쓰고 있는 거나 뭐 덕분에 더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던가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수업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이제 용어 같은 것들? 음, 관련된 뭐 AU나 CCU, BU 이런 AR, BPU 이런 용어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그런 걸 실제로 업무할 때는 자연스럽게 쓰니까 음, 근데 그걸 미리 안 배웠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현업에서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데 네, 내가 그걸 모르고 입사를 했다면 일단 저게 무슨 말일까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용어를 알고 있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럼 다른 그 선배들 입장에서는 네. 신입인데 잘 소통이 되고 알아듣고 해서 좀 많이 기특해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적응했다? 음, 사실 신입들에게는 알려줄 게 정말 많은데 아까 멘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뭔지를 잘 알아들어 주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는 사실 앞에 과정들이 다 시행착오고 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에 다 도움이 됐던 경험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남잖아요. 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아직 합격이 되지 않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에는 멘탈이 사람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사실. 네. 아무리 뭐 내가 아직 부족해서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만큼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도 음,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뭐 우리 쉽게 말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뭐, 저는 좀 그냥 성격이 무딘 편이라서 떨어졌으면 그냥 떨어졌구나 이러고 뭐 그냥 한 일주일 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무료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런 무력감을 일부러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냅뒀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냥 훌훌 털 시간을 스스로한테 준 셈이네요. 네, 그냥 좀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는 거? 그게 참 제일 베스트인데 잘 그렇게 또 되지도 않을 어렵죠. 것 같아요. 이게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는 거고, 막 이런 많은 생각이 참 들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그냥 공부를 하더라도 집안에서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집안에만 있으면 좀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음, 한 번이라도 더 밖에 나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좀 환기가 되고 그런 게 음,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세팅을 잘 하셨네요. 주변에 내가 다운되지 않도록 주변 자체를 더 응용하고 활용하려고 하셨네요. 네네, 맞아요. 음.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나 멘토분들에게 네. 도움을 좀 받으신 것도 있으세요? 네, 저희 멘토님이 항상 멘탈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셔서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힘들 때 좀 마음이 좀 평정심이 떨어질 때 르다님이 먼저 여쭤보셨나요? 멘토님한테? 네, 제가 수업을 잘 안 들어가지고 중간에 선생님이 네, 무슨 일 있냐 이래서 요즘 조금 쉬려고 한다 그랬더니 뭐 음, 쉬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잘 쉬고 다시 준비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언제든지 알려줘라라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하셔서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멘토님께서 먼저 물어보셨군요. 무슨 일이 있는지. 네. 티가 났던 것 그러면, 같아요. 음,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수업하시는 동안에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셔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고, 무슨 게임 담당해서 했었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미래에 일할 때 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그러니까 선생님이면서도 현직자니까 업계에 들어오면 선배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현직에서의 시선을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았던 것 음, 그래서 약간 미래에는 나는 그런 루트로 그런 방법으로 나도 저렇게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시게 될 수 있었네요. 같아요. 그것도 네네. 원동력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스텝이 이런 어, 거구나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업을 듣는 동안에 어,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으세요? 취업 과정이라는 것 자체에 또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좀 그렇게 막히는 구간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포폴 만들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 많이 돼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던 편이고, 처음 포폴 만들 때는.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도 실제로 모의 면접을 저는 수업 때 많이 했었는데,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은 대답이 제 마음만큼 안 나오니까 그런 거 과정에서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죠. 음, 그거는 어떻게 계속 쌓으셨어요, 노하우를? 그래도 이제 지금은 어, 붙었으니까 하고 하셨던 것들이 다 정답일 테니. 저는 일단 그냥 계속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실제 지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지원을 하려다 보면 사전 과제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토플 만드는 능력이랑 향상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면접도 실제로 가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사업 쪽 아니어도 지원을 막 많이 했었거든요. 아, 운영이나 QA까지도 지원을 해봤었는데, 음, 실제로 그래서 그 다른 직군에서 면접 제안이 와서 면접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냥 일단 다 부딪히고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준비하던 직무가 아니어도 그렇게 다른 직군이어도 붙게 되면 다녀봤을 것 같나요? 어때요? 아예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요. 네네.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면접을 가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뭐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해서 붙으면 다닐 것 같았는데, 면접을 가보니까 확실히
제가 준비한 직군이 아니라서 그 직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음, 면접을 보면서도 느낀 게 저는 이 직군에서는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서 뭐 붙지도 음, 않았을 것 같지만 붙었어도 못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래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랑 또 핏이 맞는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다른 직군 면접 보고 나니까 오히려 직군에 대한 확신은 더 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핏이 맞게 느껴진 상태로 이제 근무를 하시고 계시니까 네. 특별히 좀 이건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한다라는 포인트도 있으세요? 저는 도파민이 도는 그래도, 순간? 도파민이 도는 순간? 프로모션 기획이 딱 하나 끝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보람찬 것 같아요. 기획을 하고 딱 끝나는 그 시간 정도가 몇 달 걸리고 이런 수준인가요, 보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게는 몇 주 안에 끝나야 될 때도 있고 좀 큰 안건이다 하면은 몇 달씩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즌성도 있고, 네네. 또 월 초는 좀 바쁘고, 월 말에 조금 여유를 갖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또 네. 얘기를 돌아가 보면, 만약에, 이 게임 업계 준비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면 이 부분을 나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 지금의 나라면 그걸 좀 더 하라고 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좀 게임을 하나 딥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딱 정해놓은 게임 하나를 굉장히 깊게 플레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 음, 뭐, 좋아하는 게임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정확하게 내가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걸 하나 갖추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게임을 좀 더 즐기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조금 너무 이 취업 준비용으로만 너무 게임을 한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약간 얕게 음, 많이 해서 오히려 중요한 거 하나를 깊게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음. 취업을 준비하면서 게임을 할 때는 그걸 바라보는 그 시야도 넓혀야 되고, 또 네, 분석하는 눈을 가지고도 또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분석한다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거를 꿰차고 있어야 하는 수준일까요? 일단 컨텐츠 뭐 구조도라고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게임의 그 서클이 돌아가는지를 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재화를 얻어서 이 재화가 어떤 식으로 소진이 되고 다시 이게 어떤 콘텐츠로 이동이 되는지 그런 콘텐츠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업 PM 준비하시는 분들은 PM 상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PM을 유도하는 게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해야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BM을 짜려면은 어떤 부분에서 유저들이 니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생기면서 이거를 사고 싶은 욕구가 들게 만들어야겠구나. 딱 그 정도가 보이는 수준이 되면 그 게임을 좀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루다님이 해본 게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타사의 게임을 해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 루다님이 기획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게임 말고 네. 다른 뭐 게임, 자사 게임이지만 다른 게임을 해봤을 때라든지 조금 그런 게 아쉬운 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나요? 네네. 네, 네, 많죠.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내가 기획할 그 프로젝트에 또 녹여지고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하려고도 합니다. 보통 그러면 유저들이 들어와서 플레이에 재미를 느끼고 또 더 추가 또 결제를 하는 그런 이벤트까지도 이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이제 회사 안에서 또 자기 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좀 더 확장하기 위한 행동들이나 뭐 자기 개발류 같은 것들도 있으세요? 취업 준비할 때는 기사를 계속 스크랩 하셨잖아요. 음, 취업 준비할 때보다 좀 더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사는, 더. 네, 기사는 잘 안 보고 이제는. 그러면 최대한 많은 게임을 이제 눈에 담고 거기서 비교하고 익혀가면서 스스로 느끼는 인사이트가 더 질이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좀 다른 요약된 기사를 보고 남들이 정리해 놓은 정보를 보고 음, 익히는 방식으로 기사를 많이 봤으면 이제는 그냥 좀 직접 스스로 이제 그 정도 볼 눈은 되니까 이제 약간 네, 그러고 그런 정보가 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생각해야 다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일 같아요. 그냥 진짜 가만히 네, 앉아서 할 음,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네, 맞아요. 혹시 그 위에 선임분들, 선배들은 뭘 제일 네, 고충을 삼으시나요? 좀 몇 년 차 되신 보충. 분들은? 뭐 같은 게임을 오래 담당하고 하다 보면 좀 루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상품이 나가게 되고, 머리가 굳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네, 그래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다시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좀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외부인의 시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이제 저연차이지만 좀 더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후임들에게 또 네,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럼 실제로 좀, 의외로 저연차지만 그런 아이디어적으로는 의견이 꽤 괜찮았던 경우도 많나요? 네, 항상 잘 반영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첫 스타트를 좀 아이디어가 좀 괜찮으면 또 다듬어 주시면 되니까. 네네. 그러면 취업 과정 안에서 이제 이브나이 네,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합격하기 전까지 뭐 네, 과제도 막막할 수도 있고 좀 네, 떨어지거나 해서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아까는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여쭤봤다면 네. 지금은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다면 좀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이게 보통은 뭐 과제나 포폴에서 한번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 아니 근데 그것보다 내가 해도 되는 걸까? 이걸 하면 내가 다음에는 붙을까? 뭐 이런 당연한 고민 걱정을 하지만 근데 음, 그거를 루다님처럼 좀 우연하게 이제 견뎌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머리를 비워내고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루다님처럼 한번 쑥 비워내고 다시 시작 요거를 음, 음,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해본 많은 서류와 면접을 해본 입장에서 그때 어떠한 말을 들으면 좀 힘이 날까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뭐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많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당장 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보단 네, 그냥 아, 여기까지 그래도 간 하나하나, 거에 대해서 네, 이 긍정적인 부분을 정도, 보라는 의미시군요. 긍정적인 부분을, 네, 성장한 부분을 보고, 떨어진 음, 부분을 보지 말고. 원래 르다님은 조금 오히려 좋아라던가 뭐 좀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편이세요? 평소에도? 네, 저는 좀 그런 편이라 가지고, 취업할 때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았었는데, 물론,
당연히 떨어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당연히 떨어지면 마음 아프지만, 그쵸, 뭐, 어떡하겠어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거 준비해야지 하고, 뭐 그냥 다음 거 뜰 때까지는 놀자.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루다님 스타일로 한다면 좀 초연해질 땐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할 때는 할 때를 네. 준비하기 위해서 도약을 또 해야 될 때는 또 달리고 좀 그게 네, 맞아요. 경계가 딱딱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 흐지부지 되면 더 힘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신 지원은 정말 쓰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음, 중요하고, 못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딱 쉴 만큼 쉬었다 하면은 다시 지원할 땐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음, 쉴 때는 잘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음. 달리면 또 지칠 수 있으니까. 왠지 루다님은 어디 업계를 지원해서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었어도 다 잘 붙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오래 걸렸고, 굉장히 취업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 시간을 좀 스스로가 너무 힘들게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어요. 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맞아요. 이게 넓게 보고 크게 보면 지금 너무 잘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내 음, 눈앞에는 작은 돌뿌리 하나만 지금 보이니까 맞아요. 걸어온 길이 잘 안 보이죠. 네, 저 취업 준비만 거의 3, 4년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음. 그, 그런,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준비를 하는 동안 좀 멘탈이 흔들렸던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이은아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좀 뽕을 뽑으려면 이렇게 다니세요라는 게 있으세요? 제가 아까 느끼기로는 네. 그냥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면접 보고 와서 내가 대답했던 것들을 선생님한테 다시 확인받고 이거는 괜찮았나요?라고 묻는 것도 되게 선생님이랑 소통을 내가 스스로 늘려서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좀 수업만 듣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세요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1대1 컨설팅이니까 장점이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뭐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다음 주엔 저거 할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따라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해보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수업 스케줄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지원을 저는 계속 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오늘은 이론 수업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이거 사전과제 작성해야 되는데 저 이걸로 수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여쭤보고 갑자기 음, 면접 잡히면 저는 이번 주에는 이거 면접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업을 되게 제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면접 보고 나서도 그걸로 계속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해서 1대1 컨설팅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네. 수업 커리큘럼이 당연히 있지만 내가 있지만. 그때그때 뭐 서류를 넣는다, 면접을 본다 할 때 1대1이 아니면 사실 커리큘럼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인데 음, 네, 뭐 단체 게임 학원 같은 데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당장 다음 주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걸 쪽집게 마냥 바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셈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오. 그때마다는 좀 유동적으로 나만을 위해 이걸 해달라. 네, 그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잘 활용하면 수업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면접을 더 많이 보고 서류를 더 많이 제출해야겠네요. 네. 우선 필요할 때는 수 2회차 한 번에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어, 되게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음. 야무지게 잘. 아, 음,
되게 활용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질문도 많이 하셨나요? 선생님께? 네, 저는 그 수업 꼭 아니더라도 계속 채팅으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 보여드리면서 피드백 받을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하다가 질문 생기면은 이제 쫙 정리해서 여쭤보고 그 대신 뭐 계속 시시때때로 여쭤보면 선생님도 현업이 있으신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딱 음, 깔끔하게 파일에 정리해서 음, 여쭤보거나 어, 질문 이제 쫙 리스트 만들어서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어, 센스가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셨네요. 꼭 수업뿐만이 아니라. 네네. 중간에 수업 쉴 때도 계속 뭐 연락은 했었고. 쉴 때도 게임은 더 열심히 했고, 연락도 네. 주고받았고. 네, 수업만 안 했을 뿐. 그러셨군요. 듣다 보니, 저희는 표면적으로 그냥 수업을 잘 들으시고, 면접 준비하시고, 그냥 진짜 단편적으로, 음, 다녀가신 걸로 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정말 스스로 노력한 부분이 정말 많다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마무리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어쩌면 같은 주제이면서도 조금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음, 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네. 이브나이의 선배로서 이브나이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음, 후배들, 그리고 게임업계, 그냥 진짜 게임업계 선배로서 음, 게임업계를 들어올까, 입문을 해볼까를 생각하는 분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에게 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이브나이 선배로서, 이브나이 음.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남겨주고 싶으세요? 우리 어쨌든 이 인터뷰 자체가 이브나이 선배 인터뷰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 인터뷰 하겠다고 한 것도 저는 이븐 아이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던 음,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대1 컨설팅이고 하니까 최대한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거를 먼저 주도적으로 많이 찾아야 그만큼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단체 수업 듣듯이 듣지 마시고 먼저 많이 여쭤보시고 하면 이브나이 선생님들은 다 친절하셔서 다 잘 알려주시니까 그런 걸 먼저 적극적으로 여쭤보고 저는 게임 톤도 좋았던 게 물론 그 과정에서 커리큘럼도 좋지만 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좋았었거든요. 팀원들을. 같은 업계 준비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응원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게임톤 했던 것도 좋았고 그래서 이브나이 수업을 듣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많이 참가를 해서 얻어가셨으면 음, 좋겠고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브나이에서 그래도 배웠던 경험들이 어느 한 분에게 얻은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큰 행사잖아요. 인생의 첫. 네, 음, 그 과정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들어가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음, 그걸 도움을 준 입장에서도 감사한 일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브나이 후배를 포함해서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 업계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망설이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게임을 잘 안 해봐서 좀 주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내가 뭐 스펙이 안 돼서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펙이 안 음, 돼서 고민한다 하면 그런 게 1순위는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여전히. 음, 근데 저 게임 업계에 들어 만약에 온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것들 이제 자유롭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항상 그 다들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진짜로 게임업계 준비하실 때는
스펙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말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환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사하셔서도 게임을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유리하고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매번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제 진짜 후배가 되면 네. 뭐라고 또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선배로서, 업계 선배로서 들어온다면 이제 입사했어요. 만약에 르다님 후임으로 왔어요.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입사하셔도 그냥 뭐 열심히 게임 하시는 게 이제는 노는 게 아니라 일이니까 이제 음, 타당한 이유가 있고 네, 돈을 쓰셔도 그것도 그냥 게임에 돈 썼다고 부모님이 한심하게 보시지 않고 업무의 연장선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많이 많이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인데도 네. 뭔가 어색하다, 그죠? 이제 네. 일을 하게 됐으니까 게임을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네. 맞는 말인데, 옛 어른들이 들으면 정말 놀랄 네.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좀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신가요? 더 해주고 싶은 말들? 이제 제가 질문을 따로 정해서 드리지는 않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주 뭐 회사 생활부터 취업 네. 과정부터 막 여러 가지를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음, 그러면 요새는 가벼운 얘기 하나만 하고 종료를 할게요. 요새 그럼 네. 퇴근하면 뭐 하세요? 저는 퇴근해서도 주로 게임하는 편이고, 저요. 네.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어, 아주 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하는 셈이면서도 하루 종일 노는 셈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로 긴 시간을 이렇게 인터뷰를 잘 응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그 루다님 인터뷰를 듣게 될 많은 네. 또 지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힘을 많이 음, 얻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요. 음, 또 이 인터뷰를 듣고 힘을 내서 누군가가 또 지원을 하는 것까지 뭐 예를 들어 수업을 좀 쉬고 있었는데 네. 루다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해봐야겠다 해서 네, 준비를 맞아요.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그런 음,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네. 이브나이에서도 계속 좋은 분들을 합격생을 낼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다님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종료할게요. 고맙습니다, 루다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